안녕하세요, 박철규입니다. 오늘도 유나님과 함께 구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나, 하이. 오. 안녕. 하이라니 예상치 못한 그래? 그치. 대본대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. 대본에는 이젠 익숙해졌구나라고 적혀있지만 너가 아직 익숙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. 예상치 못한 공격. 그렇지. 마음이 좀 흔들리지만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을 기분 좋게 난 시작해봐야겠어. 자,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? 오늘은 이 취준생 말고 이 경력자분들의 이력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.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만은 제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콕 집어봤어. 이력서는 사실 취준생이든 경력직이든 언제나 어려워. 맞아. 그래서 오늘은 이직을 위한 첫 번째 준비, 경력직의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포인트만큼은 기억을 해야 된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경력직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. 경력직의 이력서도 사실 쓰기 어렵지? 이력서는 뭐 취준이고 경력이고 사실 다 어렵죠. 다 어렵지. 맞아. 그러니까 이력서 작성, 그러니까 경력직 이력서 작성은 어쨌든 이력서의 가장 중심이 이제 경력사항인데 경력직한테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난 경력사항이 있으니까 비교적 뭐 이렇게 적당히 잘 쓰면 이직할 때는 잘 되겠지 이제 싶은데 막상 또 이제 써보면 또 그게 아닌 거지. 아니 근데 쓸 말이 많잖아. 근데도 이직이 잘 안 되는 이유는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. 뭐 서류나 뭐 면접에서의 또 탈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력서를 잘 못 썼으니까.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좀 잘 못 살려서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경력직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력이 무기인데 이게 좀 나라는 사람이 좀 초점이 맞춰져서 내 경력을 더 잘 부각시켜야 되는데 나라는 어떤 인간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이력서를 쓰시는 분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좀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잖아. 그렇지. 근데 경력직은 좀 다르게 써야겠네, 그럼? 그렇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경력직 이직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경력직으로서 이직은 처음이니까 뭔가 다르게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을 자유양식이야. 그럼 내가 어쨌든 어떤 질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. 근데 그럴 때 너무 습관적으로 성장 과정, 내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경력이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업무 수행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격의 장단점보다는 뭐 업무상 강점 및 스타일 같이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의 나의 어떤 성향이나 행동이 드러날 수 있게끔 그런 질문들을 선택해서 그 내용을 좀 써줄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이 경력에서 내가 업무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되구나. 그럼. 네, 경력직 이력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 이런 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. 지금부터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뭐야? Right person이 아니다. Right person이 아니라고? 나보다 영어 발음이 좋고. Right person이 아니다.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니까 좀 경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? 그러니까 right, 그러니까 그 경력에 적합한 사람을 좀 보통 뽑는 건데 결국엔 그거에 적합하지 이제 않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 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채용 공고에 이제 그 자격 요건, 업무 수행 내용을 쓰는 이유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쓰는 거잖아. 근데 이제 그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이력서 이제 검토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될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부품을 하나 빼고 거기다가 적합한 사람을 딱 넣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. 막 여러 군데 다방면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거구나. 그럼. 그리고 이제 또 경력이 있다는 자체로 또 이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얘따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넣으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그러시면 안 되죠. 경기도 오산입니다.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. 그치. 이런 못 먹는 감 약간 찔러나 본다. 그런 느낌인 거구나.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면 내가 희망하는 직무나 회사보다는 내 경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직무와 회사에 대한 파악이 좀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. 그러면 지원하는 회사에서 좀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? 우선은 나에 대한, 정확히는 나의 경력에 대한 분석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났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는 거지.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지원하려고
하는 채용 공고, 보통 이제 JD,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내용과 자격 요건이 내가 정리해 놓은 이 경력 사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동종업계 동종 직무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잡 디스크리션에 적혀 있는 내용과 내 경력이 좀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구나. 좋아. 그러면 본인의 경력과 이 JD가 얼마나 매칭되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이 부분 자세히 기억하시고요. 저희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야? 일단 라이트한 사람인데 한 탑 5에 들 정도로 막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다. 그러니까 적합한 연차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딸린다. 그치? 그런 거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왠지 좀 서류 통과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좀 경력의 어떤 질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린 거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채용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이제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더 좋은 것들, 더 잘 되어 있는 것들에 이제 눈이 가기 마련이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A씨의 핵심 역량과 B씨의 핵심 역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. A씨는 소규모 CI, BI부터 대기업 그룹사 이미지 통합 경험, 다양한 CI, BI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이라고 썼고, 자 A씨는 내가 읽었으니까 B씨는 철규가 한번 읽어줘. 그래. 자, B씨의 핵심 역량을 보면 다양한 규모의 기업군과 산업군의 대기업, 중소기업, 땡땡그룹 등의 다수 대기업과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다. 그리고 CI/BI, 패키지 편집 등 디자인 영역 프로세스 전반을 아우르는 디자인 실무부터 매니징까지 가능한 경력직 디자이너로 관련 업계 연구 역량을 보유한 인재다. 그리고 꼼꼼하고 신속한 일 처리로 프로젝트 관련자들과 협업 파트너들과의 과제 성취를 지향했다. 라고 적혀져 있네. 너라면 A와 B 중에 누구를 뽑겠어? 이건 뭐 당연히 좀 B 아닐까? 그렇지. 이건 누가 봐도 이제 B지. 그러니까 이력서에 이 핵심 역량을 의외로 기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냥 뭐 앞에 뭐 어떤 뭐 학교상, 뭐 경력상 이런 거 적고 경력 기술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핵심 역량을 좀 꼭 나는 안 쓰신 분들은 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. 그러면 이게 A랑 B랑 사실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해왔는데 약간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B가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B를 좀 더 뽑게 되는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이 한 명의 이력서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든. 근데 10분도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, 이렇게 이력서를 이제 보통 이제 스캐닝한다고 하는데 봤는데 A씨처럼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면 사실 1분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 이력서가 눈에 띄려면 이 내 경력을 좀 짧고 굵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핵심 역량이어서 핵심 역량을 꼭 써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? 우선 이제 직무 중심의 키워드를 이제 주제어로 잡고 보통 한 3개 정도로 핵심 역량을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이제 3가지를 구성한다면 업무상 강점 측면, 또 보유 기술 측면, 또 직무 지식 측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앞서서 A와 B를 다시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경험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말 사실적으로만 표현했고, B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에서 비롯된 뭐 다양한 경험과 뭐 직무 역량, 업무 스타일 등을 같이 녹여냈지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간단하게 쓰면 내가 그냥 했던 이 일을 했던 사람 이렇게만 보이고, B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했구나, 면접에서 한번 물어볼까라는 느낌이 이제 주게 되는 그치, 거지. 감명을 주는 거지. 근데 이제 방금 내가 말한 거는 이제 예시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, 뭐 이 외에도 뭐 관리자급 연차에 지원을 한다면 이 핵심 역량이 또 너무 실무 중심으로 보여지면 또 이제 매니저, 그러니까 관리하는 역량이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, 뭐 또 스타트업에 지원한다면 또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줄 아는 업무 스타일을 가졌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고, 만약에 좀 해외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지사랑 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다. 그럼 요것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글로벌 역량 같이 또 어필을 해주면 좋지.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내 경력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어떤 JD와 잘 맞춰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. 그렇지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야? 이력서 돌려막기.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, 사실? 너무 또박또박 얘기해서 살짝 놀랬어. 사실 이력서 돌려막기는 취준생 때부터 이 버릇이야. 아니 뭐 힘드니까 마음은 이해를 그래, 하는데. 그건 이해를 하는데
사실 회사 이 이력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잖아. 맞아. 그리고 실수해서 회사 이름 안 바꾸고 넣은 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취준생뿐만 아니라 경력직까지 좀 이어지는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또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내가 해왔던 경력의 변함은 없잖아. 그리고 또 그게 강력한 무기니까 사실 범용 이력서는 다 필요하거든. 필요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잖아. 너도 해놓지 않니? 그렇지, 해놓지. 언제든 이제 컨트롤 C V 할 수 있도록. 나도 이제 보통 이제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는데, 그래서 이거를 뭐 완전히 항상 새롭게 써라라기보다는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이제 회사나 그 채용 포지션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수정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지. 그대로 내지 말고.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?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사총무의 그 업무 경험이 두루두루 있어. 근데 내가 새롭게 지원하려고 하는 이제 포지션은 인사 업무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.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뭐 인사 업무 50%, 뭐 총무 업무 50% 이렇게 기존 범용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면 여기는 내가 인사 업무에 더 이제 비중이 큰 곳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뭐 HRM, HRD 등 이 인사 업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이 총무 업무는 사실 인사 업무 하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.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서 좀 축약해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러면 한 5줄 썼으면 이 부분을 한 7로 늘리고 그렇지. 이 부분을 한 3으로 줄여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과 좀 이걸 결합하는 게 중요하겠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력서랑 경력기술서에 굉장히 이 사람의 업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그 작성해놨던 그 JD에 뭔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 잘 들지 않으면은 그냥 뭐 범용 이력서 냈구나.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도 이 사람을 바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또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나라는 사람 그냥 내가 해왔던 일 중심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뭐 사실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 거지? 뭐 이제 우리 회사나 우리 회사의 산업 동향이 좀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가? 그럼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문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뜻 이렇게 선택은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범용 이력서를 미리 써두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냈을 경우에는 인사팀도 이걸 안다는 거지. 그렇지. 이걸 알고 그 회사에서 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회사에 맞게 좀 더 성실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경력직 이력서 작성의 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참 이직에도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. 단순 나열이 아닌 그 JD의 그 기술된 키워드를 가지고 매칭될 수 있는 직무 키워드 중심의 코딩 가능한 이력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,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경력이 전부 다 기술되는 것보다는 과감한 경력 첨삭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직하는 곳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경력이 이 업무에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쓰신다면 회사에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다라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직을 자플래닛이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